2차 전지 소재. 핫합니다. 2차 전지 소재가. 그죠? 네. 지난번에 올라와서 에코프로 BM도 한번 흔들릴 때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죠? 네. 줄일까 말까 했는데, 뭐 목표가는 엄청 올리고 있는데, 뭐 엄청 올라가네요. 소재 업종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오늘 사실 2차 전지 소재를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소재를 말씀드리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크게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쪽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오늘 에코프로 BM이 10조 원 가량의 그 공시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분석 자료를 보자면 연말까지 나와야 되는 수주 공시, 그러니까 예상되는 전체 소재단에 예상되는 국내 연말까지 예상되는 전체 수주가 한 120조 정도 남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수주를 받아야 되는. 오늘 거 말고요. 그러니까 오늘 거 말고 뭐 합쳐서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거 10조 했는데. 예. 그래서 연말까지 지금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수주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그 전기차를 만드는 게 그쪽에서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셀을 만드는 것에 대한 그 볼륨이 이제 정해 나와 있잖아요. 네. 언제까지 어떻게 가고 그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라 소재단에 대해서 밑단에 대해서 연말까지 그걸 맞추려면 어느 정도 이제 지금 그 볼륨을 이제 맞춰야 되냐. 공급을 해야 되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과 관련된 남아있는 지금 계약이 오늘 거좀 합친다 하더라도 어쨌든 한 120조 정도까지는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공급 계약 공시가 계속 나와야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비단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소재에 대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120조 정도의 공급 계약을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어떤 기업이 됐든 간에 뭐 어떤 기업은 1조, 어떤 기업은 10조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어떤 남아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도 끝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장은 아직 넓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반적인 그 2차 전지 소재 관련 쪽은 성장 그림에서는 충분히 실적 단에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지금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부분은 그 가운데서 조금 그 약간 차별화된 어떤 그런 내부의 소재단에서 일부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는데 전반적인 소재 흐름에서는 2차 전지 소재 쪽은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다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소재 업종이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소재 업종에 불을 붙인 건 사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일본의 그 반도체 규제, 그죠? 네네. 그 이후로부터 보면 SK 머티리얼스부터 그렇고요. 최근에 한솔 케미칼, 소재 관련주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보니까 이게 잔파도가 아니라 큰 상승이 있고요. 2차 전지 쪽도 지금 마찬가지 흐름들인데요. 예, 그러면 2차 전지 소재 가운데 어떤 키워드를 주목을 해야 됩니까, 지금? 네, 오늘 말씀드린 2차 전지 소재 가운데 키워드는 LFP입니다. LFP. 예. 그게 이제 리튬 인산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왜 이게 대두가 됐냐면 LG 쪽에 지금 화재 사고가 나면서 LFP 관련된 리튬 인산철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국내의 셀 업체들은 LFP 시장을 거의 안 했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이제 중저가 모델에 들어가는 그 셀이기 때문에 주로 중국의 CATL이나 이런 쪽이 맞습니다. 했었죠. 중국의 대체적으로 좀 중국에서 중저가 모델을 하는 쪽에 네. LFP 리튬 인산철이 들어가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고퀄리티의 조금 프리미엄급을 만들었다 보시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뭐 별로 신경을 사실 안 쓰고요. 중국 쪽은 중국 쪽대로 나름대로 하고 있고 한국은 한국대로 이제 다르게 이제 고퀄리티의 제품을 만들었는데 LG 쪽에 지금 화재 사고가 나다 보니까 이쪽 시장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쪽 상황에서는 결국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화재도 다소 이제 굉장히 안정성이 있다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증명이 되고 있는 쪽이어서 LG 쪽에서는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LFP 양극재를 사용한 전지를 개발하겠다 하고 있다고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뭐 시장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한국 2차 전지 밸류체인은 NCM이라든지 그다음에 NCA 등 니켈 기반 양극재 시장을 주도해왔기 때문에 다소 생소한 쪽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LFP 양극재 시장은 서로 중국 쪽에서 주도를 해왔고요. 말씀드렸던 폭스바겐 등이라든지 유럽 전기차 그리고 테슬라 등이 지금 매스 모델에 아마 이제 LFP 전지를 적극 채용하려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에서 성장성도 충분히 있는 시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추진하는 전기차 같은 경우도 LFP 관련된 그 모델에 전지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LFP 관련된 소재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봤을 때 NCM 대비 원가도 한 3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기차 가격을 내려주는 효과도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또한 이제 가격에 민감한 중저가 모델에 상당히 많이 이제 중저가 모델들이 아마 전기차도 나오지 않을까. 지금 최근에 폭스바겐이 2천만 원대에 출시될 수 있는 25년도에 이게 출시될 수 있는 모델을 이번에 냈는데요. 모델을 발표가 있었는데 사고 싶더라고요. 굉장히. 왜냐하면 차 안에서 뭐 극장도 되고 노래방도 되고 뭐 다른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25년도에 나올 수 있는 모델이긴 하지만 모델 발표를 했는데 너무 매력적이었고요. 그게 2천만 원대 정도 수준의 전기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중저가 모델에 대한 그 이슈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만 이제 지금 그 LFP 관련된 쪽은 주행 거리가 다소 짧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이엔드 전기차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글로벌 전기차용 2차 전지의 약 20% 정도 수준만이 LFP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이제 이 비중이 이제 전체적으로 20에서 30%까지 약 50% 정도 급성장을 할 거로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LFP 시장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업체들이 지금 아마 LFP 전지를 양산하면 전기차 대중화 과정에서는 점유율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LG가 시작을 한다면 밑에 관련된 그와 관련된 소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그 LFP 전지라든지 니켈 기반 전지의 소재 관점에서 사실은 큰 차이는 양극재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니켈이나 망간, 코발트 이런 쪽은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할 거냐 아니면 값싼 철이라든지 인산 위주에 가느냐 이런 부분의 차이가 거기에서 있고요. 그래서 음극재로는 동일하게 흑연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크게 문제는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LFP 전지는 이제 폭발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히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LG가 지금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지금 이번에 셀 말고도 ESS 관련된 여러 가지 장치도 또 폭발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ESS가 처음에 좀 문제가 사실 네, 있었죠. 그래서 ESS 관련된 그 공장 관련된 이쪽에 또 셧다운 됐다고 아침에 또 그게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LG 쪽에 계속 이제 악재가 지금 겹쳐지고 있는 폭발 사고 관련된 악재가 겹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야기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전해질 같은 경우는 두 전지의 기본적인 구성은 동일한데 LFP 전지 같은 경우는 낮은 에너지 밀도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행거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여기에 대해서 낮은 에너지 밀도를 과연 올려줄 수밖에 없는 첨가제가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차별했던 첨가제와 그리고 리튬염이 이제 들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 LFP라든지 그다음에 니켈 기반 2차 전지 모두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리튬염을 생산하고 있는 첨보가 역시 탑픽으로 이야기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최근에 첨보가 제가 계속적으로 지난번 뭐 방송 때도 2차 전지 쪽은 첨보,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계속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첨보의 흐름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고요. 이 부분에서도 첨보가 탑픽으로 이야기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은 이 부분에서는 첨보가 여전히 탑픽이고 오늘 장중에 한 3, 4% 밀렸습니다만 그 장중에 밀린 거는 오늘 종가 무렵의 그 지수 변경 때문에 편출이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37억 정도가 오늘 첨보가 편출되는 종가 무렵에 편출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장중에 한 4% 가까이 밀렸었는데요. 종가 무렵은 다 땡겼죠. 오히려 다 땡겼습니다. 그래서 첨보를 굉장히 좋게 보는 시각에서는 지금 아직도 첨보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도 가능하다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첨보는 사실은 계속 좋다고 하고 계속 올랐어요. 그죠? 목표가도 많이 올렸는데 아까처럼 지금 사도 돼요? 항상 보면 이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보면 많이 비싸 보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누르시면 되고 지금 사도 돼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네, 뭐 아직은 갈 길이 좀 멀다고 보이는 상황이고 전해질 관련된 뭐 첨가제는 사실은 첨보가 되게 중요하고 대단한 회사라는 게 뭐냐면 첨보가 지금 하고 있는 소재가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독점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회사가 글로벌에서 없었어요. 일본밖에는. 근데 그 첨보가 이제 새롭게 관련된 부분을 지금 만들어내면서 이 첨보의 소재를 오히려 그 글로벌 독점하던 그 일본 회사가 오히려 한국에 와가지고 사가는
되게 재밌는 해프닝이 생길 정도로 소재단에 대한 퀄리티를 일본이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첨보로 이미 캐파 증설을 뭐 작년부터 해놨기 때문에 신규 캐파 증설을 당장 해야 될 필요가 없을 만큼 뭐 그러면 이제 증자라든지 이슈가 당장 없을 것 같고 캐파 증설을 넉넉하게 해놨죠. 물론 성장을 하다 보면 더 증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이지만 현재로서는 작년에 이미 캐파 증설까지 끝낸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편안한 모습이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사도 되나요? 물어보시면 아직까지는 룸이 남아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뭐 단기 급등 이후에는 이제 눌림목 구간을 충분히 잡아야 되는데 오늘 모습도 보자면 이 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이제 지수 변경단에서 편출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약 137억 정도를 종가 무렵에 매도를 해야 되는 이슈라서 장중에 한 4% 정도 뺐지만 종가 무렵에 아래 꼴을 대고 붙인 거 보면 장중에 받아냈다는 거거든요. 받아내고 종가에 붙였다는 거니까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아직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아직은 좀 기회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